2024년 7월 30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업종별 흐름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4천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3,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7,200억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은 거의 1% 하락 그랬죠. 27.34포인트 하락한 2,73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저항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혼조세 마감인데 우리나라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이 1,0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340억, 그 다음에 개인이 857억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지지선이 여기 있었죠. 여기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795포인트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확인을 잠깐만 그냥 두 개만 세 개? 세 개만 좀 해보자면, 미국에서 테슬라가 상승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자동차 섹터의 토픽을 종전에 포드 대신 테슬라로 교체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목표를 3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증금 역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5% 상승을 했고요. 리비안 루시드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엠플러스라든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암홀딩스도 역시 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애플이 자사의 첫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축하는데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이 설계한 프로세서를 사용할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반도체주 하락을 했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어디 걸 쓴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조합하다 보니까 구글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글 지금 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중 약 20억 달러, 2조 7,650억 원을 매각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코인이라고 이제 심볼을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 이름이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 3.5%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얘기하는데 5%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어 플랫폼즈 역시 5.09% 하락을 하면서, 뭐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관련주들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하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승과 하락 업종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섹터나 테마로는 잡히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면 리치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미국에서도 리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국내 주식들 확인해 보게 되면 리치 관련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티맵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쿠팡과 네이버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종합물류 쿠팡 관련주 KCTC, 동방, 한솔 로지스틱스, SK
STX, 그린로직스, 뭐 한익스프레스 이런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 관련주는 경공매 대상인 PF 사업장 대출 규모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금융주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정부 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력 사업의 용수를 수요 등을 위한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4대강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거는 조금 왜 올라갔는지 사실은 좀 물음표예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 등급 미정산 사태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기업 해상 절차 밟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나 처리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 내용 때문인 거예요. 밑에 미국 최대 장난감 체인 토이저러스가 2017년 파산 보호했거든요. 이후에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를 매각하는 것도 논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보안주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는 미국의 상승 하락에 대한 업종 때문에 국내에도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개별적인 뭐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도 상승과 하락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을 좀 총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위에 있는 내용 매수대기가 있는 거는 제가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뭐 매수 타이밍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참고로 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진 시스템은 7월 초에 제가 매수 언급을 좀 하고 7월 26일 다시 없는 사람들은 뭐 이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전에 먼저 5% 이상 상승과 하락했던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대건설 기계인데, 뭐 오늘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죠. 뭐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나왔던 PF 사태에 대한 이슈와 함께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역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기계는요, 뭐 여전히 뭐 6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은 좀 받았지만 지지가 이제 6만 원이면 한 2%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는 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6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6만 원을 지지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즉 손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BN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오늘 일시적으로 저기 쪽이 올라갔어요. 다이어트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7,2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되게 되면 7,200원에서 7,300원 사이까지 올라올 건데, 그 다음에 7,200원, 7,300원을 돌파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한번 9,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동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번 주에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7,2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9,3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죠. 뭐 2분기가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부터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를 해갖고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거를 정리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매도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조금 더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은 27,000, 8,500원대까지 28,000원입니다. 28,000원 부근까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29,000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하락을 한 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2분기 역시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은 이 가격이었어요. 33,5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오늘 그거마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33,500원대까지. 그런데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정리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서울옥션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리를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9,1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원래 이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건 뭐냐면, 요거 돌파하면 추가 매수합니다. 새롭게 매수 타이밍 나와요. 그런데 뭐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도달을 한 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8,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M택은 전 고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32,000원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36,000원. 36,000원.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전 고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고점에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더 버티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건 내일 하락 여부예요. 오늘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내일 하락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그 FOMC 회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은 아니겠지만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내 주식도 아마 그에 대한 여파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쫙 해드리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첫 번째 종목은요,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박스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고 15,0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15,000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엔 16,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오늘 1.87%밖에 상승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뭐 보고는 있는 건데, 중요한 건 15,000원 돌파 시 16,1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뭐 15,000원이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HDC도 제가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만원 부근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이 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1,5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 1,500원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일 만원 부근에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떨어지게 되면 9,000원대까지 조정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역시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해요. 22,000원 그냥 손절가 잡습니다. 22,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22,000원 손절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광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일시적으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16,200원 16,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태광 올해 실적 좋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2만원대까지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2만원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져야 되는데, 맥스는 22,000원 부근이요. 맥스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22,000원에서는 반이라도 정리를 하고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 박스권이거든요. 참고로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어요. 제가 요거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안착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9,1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 안 나와서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다,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뭐 트럼프 거치에 따라, 거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트럼프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메드가 오늘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올라갔다가 뭐 시장 좋지 않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뭐 조금 더 오늘 확인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바이넥스가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착을 한 거죠. 어디에 안착을 했죠? 전 고점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뭐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차세대 주도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바이넥스는 올해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넥스 오늘 저점 21,000원 잡으시면 돼요. 21,000원 손절가, 21,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말씀드렸죠. 대웅제약 전 고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를 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127,000원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셀트리온 제약 얘기를 해드렸어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거 밀리게 되면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봉 확인해 보시고 10분봉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오전에 그 돌파를 했어요. 그쵸?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주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마 매수 타이밍을 제가 확인해 보게 되면 102,100원 정도, 102,1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들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소폭 손실일 수는 있겠지만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거는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제가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렸던 게 아마 이 가격일 거예요. 98,500원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손절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000원 99,00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이다. 상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관리를 7월 1일, 7월 3일 해갖고 쭉 하고 매도한 거, 목표 주가 도달한 거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적어놨으니까 내일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오늘 언급을 안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내일 싹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다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관심 종목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은 뭐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보게 되면 지지가 만약에 오늘 한 번 더 조정을 받아갖고 지지 부근이라면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드리지는 않고요. 언급을 드리지는 않고 내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거는 지금 괜찮아요. 어디에서 반등 나옵니다. 이 반등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을 차라리 물을 타서 뭐 적어도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매매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매수 대기가 엄청 많아요. 이 매수 대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돌파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시장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이 돌파를 하게 되면 여전히 매수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매매는 이제 뭐 신고가 돌파 매매를 합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를 하는데 이 신고가 돌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가의 위치와 그 다음에 플러스 실적을 좀 많이 참조를 해요. 근데 실적이 없는 거는 뭐 주가 위치상으로 매매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못 올라가면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어떤 건 보면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 후 반등 나오는 걸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안착 이런 것도 그런 거에 기한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지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계속 제가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계속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7월 말인데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미국의 빅파마 관련주들이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그에 따른 변동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FOMC 그 다음에 경제 지표까지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7월 30일 리뷰 앤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